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2025학년도 제1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공부를 하게 될 이명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교양 교과목인데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이 교과목은요,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난 우리 찬란한 과학기술, 또 우리 문화유산, 그 속에 숨겨진 조금 더 기술적이고 또 선진 문명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러한 과학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러한 과학기술들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그 과학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켜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좀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시킬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문화를 갖다 창조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혁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밑거름을 삼고자 해서 이 강의를 같이 만들어 봤고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반국가 세력들을 인도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전투모에 마스크를 쓰고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줄지어드립니다. 성곽인 청사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석 190인 중 상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고, 따라서 국경은 즉시 피해 국내에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계엄은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않았다는 말씀을. 올해 한국 경제는 사면 초과 위기 속에 출마저 수박 등으로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려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잘 위기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여기 지금 가게를 내는 상태예요. 대통령께서 영업분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척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공척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가 떴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개헌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셔서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계엄군은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을 차례로 단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또 위원장이 선거위원장이 장관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또 권순민 대법관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외령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공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저는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그 자리에서 그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동원된 시판수가 몇 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파악해서 약 18만여 말로 저희 국정조사위원회 보고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몰고 있단다. 뭐 150명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네. 우리는 지금 2024년 12월 3일에 내려진 비상계엄이라는 상태가 아직 그 결말을 짓지 못하고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또 그러한 소위 이야기하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선조들이 지켜온 피와 땀으로 지켜온 그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그런 상태의 어려운 시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피로 지켜왔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켜왔었던 민주주의의 그런 지수가 굉장히 많이 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뉴스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며 10계단 하락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4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김동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외국에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the claim that this is prompted by a North Korean threat to South Korean democracy is valid. This appears to be a pretext. 비상계엄 여파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32위로 전년도보다 10계단 떨어졌습니다.
점수도 7.75점으로 역대 최저점입니다. 비상계엄과 이어진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점수가 깎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계엄 이후 국회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정치적 긴장이 높아졌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동안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미국은 한 계단 올라 28위를 기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는 큰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는 타이완이 12위로 가장 높았지만 2계단 낮아졌고 일본 16위, 중국 145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6년 연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또 이런 급작스러운 2024년 12월 3일에 내려진 계엄 여파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국내 소비 시장은 꽁 얼어붙었고 또 그리고 또 이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해외 수출의 문제라든가 국가 신용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경제적인 문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로 인한 손실조차도 굉장히 크다는 그런 또 뉴스 보도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민 총 생산액으로 따지면 손실액은 6조 3천억 원,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 22만 5천 대가 사라진 셈이라고 하네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강수영 기자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지만 먹자골목에는 행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단시키고 없잖아요. 네, 무단시키면 뭐 더 이상 말을 내수 침체로 소비자 지갑이 얇아진 데다 비상계엄 여파로 회식 등의 모임도 사라져 연말 연초 특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충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성장률 하락분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규모로 환산하면 6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한 대 2,800만 원인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를 22만 5천 대 팔아야 메울 수 있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약 절반이에요. 그래서 0.2%포인트 낮아진다고 하면 소비가 0.4% 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소비가 0.4% 더 줄 거라고요.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추경에 선을 그었던 최상목 권한대행도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까지 한국 경제가 이중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12월 3일에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파로 인해서 물론 그 이후에 국회를 통해 가지고 계엄 선포는 불법이다. 계엄 해제안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결이 됐고요. 또 이러한 계엄 해제로 인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민주주의 신뢰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또 경제적인 여파들도 굉장히 그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해서 가결이 됐고 그 탄핵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평일을 갖다가 지금 거듭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 국민들이 보여준 뭐 탄핵 찬성이 되든 또는 탄핵 반대가 되든 이러한 굉장히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수준 높은 모습으로서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로 민주주의의 꽃을 보는 듯한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 또 성숙한 그런 의사 표현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위를 하면서도 폭력적인 시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K-팝을 갖다가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평화적인 시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이 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DNA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높은 국민의식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We are following breaking news this morning from overseas. South Korea's parliament begin with that breaking news in South Korea. South Korea's parliament voting to impeach President Yoon Suk-yeol this morning. 외신들도 긴급 타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비교 가결 소식. 해외에선 올겨울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Over the last few days, the streets of Seoul have resembled its concert arenas. Customized light sticks popular with fans of K-pop are commonplace among demonstrators calling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윤 대통령의 대형 선포 이후 해외 언론은 특히 한국의 지퍼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As you can see, celebratory scenes there. People have been singing Into the New World by the K-pop group Girls' Generation as fireworks broke out overhead. 상대적으로 격렬한 해외 시위에 비해 한국 시위 문화를 흥겹고 유쾌하고 평화롭다고 평가했는데요. Also seeing in the center of our screen the live feed of just outside Parliament building in Seoul. People are hugging, there's dancing from what we can see, there was clapping, there were a huge crowd in favor of impeachment had gathered, and then it was a freezing cold dance party, K-pop dance party out there after the impeachment went through. 반응 살펴보니까요. 이것이 변화를 위한 진짜 시위 방식입니다. 시위가 굉장히 평화롭잖아. 문명화된 놀라운 사람들이네요. 그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외신 기자들은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ir parents, their grandparents fought for democracy. Some of them died for democracy. And here they are once again defending it on the streets. And that is how they see it. 민주주의가 시험에 들었지만 사람들은 승리했다. 미국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주목하세요. 자유세계는 K-팝이 필요합니다. 이걸 망치지 마세요.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했는데요. Here the anger and disappointment are palpable after the assembly voted to pass the impeachment bill against the president. Tens of thousands of anti-impeachment protesters have gathered here to express their outrage over the recent proceedings. 지금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으로 흘러오게 된 원인, 윤 대통령의 개헌 선포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People listening to what you've been saying may well wonder, what on earth was Yoon thinking? Because surely this was a gamble that was set to fail. This was a huge political gamble. The question that we've been trying to answer since he declared martial law is, what on earth was he thinking? Well, right from the start, he struggled with the opposition party and he struggled within his own party to get anything done. Increasingly isolated, he has felt and certainly seems to have been listening to conspiracy theories about rigged elections, and also he feels that he's up against constant forces that he believes are pro-North Korean voices. 탄핵안 가결 후 남아있는 후속 절차들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President Yoon is not backing down, vowing, I will never give up. He's still in office for now, but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must now deliberate on whether to uphold the impeachment, and if it stands, a new election will follow.
With investigators still trying without success to search his offices, the now impeached President Yoon is far more vulnerable to the multiple agencies closing in on him.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단명한 계엄령 선언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이제 긴 불확실성의 기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계엄 선포와 개의 집회, 탄핵안 가결까지 올겨울 너무 다사다난한 대한민국. 다음 회차는 어떤 전개일지 전 세계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고 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또 시위를 통해서 탄핵은 정당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탄핵되어야 된다, 탄핵이 가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에서는 또 시위를 하면서도 폭력적인 시위보다는 K-팝을 함께 부르고 또 함께 춤추면서 마치 축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열망, 또 어떤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열망은 이 탄핵과 관련된 찬반 집회를 갖다가 막론하고 평화롭게 이어지면서 마치 탄핵 집회가 K-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해외 언론의 논평들도 있었던 거죠. 특히 국회 앞 대로에서 벌어진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 무렵에는 K-팝 송들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든가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블랙핑크의 멤버인 로제의 아파트라든가 BTS 불타오르네, 에스파의 위플래시 같은 이러한 음악들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까지도 해외 그런 뉴스로, 영상으로 비춰지곤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 속에,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결국은 K-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류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류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류. 한류란 우리나라 나라 한자죠. 그리고 흐를 유자, 나라, 즉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흐름, 또 넘쳐나는 문화의 파도,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류란 영어로는 The Korean Wave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시아 등의 현지인들이 한국의 가요라든가 또는 드라마, 또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한류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의 기원은요, 1999년에 중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인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유행들, 이런 것들을 갖다 한류라고 칭한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바로 이러한 한류는 사실은 1999년 그 전후에 굉장히 우리나라 그 문화, 그 중에서 특히 드라마라든가 K-팝 이런 것들이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퍼지게 됐는데요. 바로 이 한류의 주요 변천 과정을 갖다 살펴보면 1997년에 TV 드라마로 방영이 됐었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것이 이 동남아시아, 중국, 대만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전달이 되고 거기에 흥미를,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H.O.T의 노래라든가 2001년에는 보아 한창 이때가 일본에서 이 보아라고 하는 가수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의 가요 차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휩쓸고 그랬을 때예요. 그리고 2003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사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아주 어렵거나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는 이 드라마 촬영지라고 하는 북한강의 남이섬 을 갖다가 방문하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아줌마 부대라든가 또 젊은 층이라든가 방문하고 그랬었던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고요. 2005년도에는 이영애 주연의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그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2012년에는 그 당시 즉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던 시기예요.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참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특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그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절인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1억 뷰를 찍었다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반향을 일으킨 내용인 것이고요. 2013년에는 별에서 온 기대,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게 됐고 2016년에 이 송송자매라고 하는 태양의 후예 그리고 2019년, 2017, 8, 9년 이 무렵에 이제 BTS의 이 노래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 특히 한류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게 되고 2021년에는 마찬가지 정의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 영화 감독이 이렇게 이제 상을 받게 된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갖다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또 오징어 게임은 지금 2까지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어떻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류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까 이제 정의는 우리 잠깐 살펴봤는데 한류라는 거, 한류의 정의는 잠깐 살펴봤는데 또 오늘날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나? 주요 변천 과정으로는 이렇게 K-팝, K-드라마, K-시네마에서 이제는 K-푸드로 또는 K-뷰티로 또 K-방산, K-밀리터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벌써 3년을 갖다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북유럽, 특히 동유럽 이런 데서 K-방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지금 무기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변화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흥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탄핵정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또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정신 또 그런 노력을 갖다 보여줬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민족의 이 바탕에 깔려있는 이런 한민족의 DNA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게요. 한민족의 DNA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민족의 DNA는 무엇인가? 예, 우리 한민족의 DNA는 역시 우리 민족은요, 유라시아의 기마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피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DNA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 유라시아의 기마민족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마드, 그렇죠? 기마민족은 이렇게 말을 타고 수렵을 하고, 그렇죠? 목축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 노마드가 뭐죠? 노마드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그렇죠? 이동을 해가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뭐 집시? 또 아니고, 또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개척하는, 예, 그런 이제 민족을 갖다 이제 노마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마드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수렵을 갖다가 통해서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이동을 하고 이랬었던 노마드의 DNA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나. 노마드는 끊임없는 이동 과정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유목민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용감하고 그리고 유능한 위기 극복과 개척 정신을 갖다 늘 가지고 그리고 생활해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이 DNA로 남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어려운 환경을 갖다 극복하면서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 민족과 유사한이라고 그럴까? 거의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흉노, 거란, 선비, 돌궐, 몽고, 또 여진,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과 거의 형제 관계를 갖다 이루고 있었던. 즉, 우리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세계를 갖다 지배해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또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족의 DNA로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특히 우리 흉노, 선비, 돌궐 이러한 형제 관계인 민족 중에서도 흉노는 고조선에서 분리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최근 독일의 공영방송에서도 흉노는 한민족과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왼쪽 게 선비족의 무덤 벽화예요. 선비족. 그리고 오른쪽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거든요. 둘 다 수렵을 하면서 말을 타고 이동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즉 노마드로서의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 또 혹독한 환경을 갖다 극복해 왔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흉노, 오늘날의 흉노가 결국은 오늘날의 국가를 갖다 일구고 있는 것이 뭐냐면 흉노가요 훈족이거든요. 훈. 이 유럽 중에서 뭐 비슷한 나라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헝가리가 바로 이 훈족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돌궐, 한자로 써서 돌궐이지만 이 발음이 뭐랑 비슷하면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는 우리와 형제 국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물론 그 바탕에는 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인을 갖다 파견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갖다 지키려고 했었던, 피를 흘렸던 그런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DNA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한민족의 DNA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걸 설명을 하면서 배경음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TS의 DNA였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흥을 또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유튜브가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 유튜브에 많은 관심을 갖다 가졌을 때 K-팝을 알렸었던 싸이의 노래 뭐예요? 강남 스타일. 여기서 한번 듣고 갈까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호해 낮에는 너만 따사로운 저 선호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호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호해 그런 선호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성숙해 보이지만 볼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너는 선호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호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호해 저녁보다 사상이 옳던 벌러만 선호해 그런 선호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위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위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What's it?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네, 지금 들어도 아주 신나는 그러한 곡이었었죠. 네, 시간이 벌써 꽤 지났네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